자, 삼각형의 높이 나오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할 때 높이 계산하는 방법하고 넓이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만 얘기를 하면 끝이 나는데, 자, 일단 책에 나온 얘기를 좀 하고 외적인 얘기를 몇 가지만 할게요. 자, 일단 여기 높이는요, 공식화돼서 나와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암기할 필요 없어. 그냥 이해만 해. 알았죠? 암기는 나중에 내신 시간 볼 때나 그때 좀 외우고 넘어가면 되고, 왜 이 공식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과정만 좀 이해하세요. 알겠지? 과정에 대한 이해만 하는 거죠. 나도 안 해오는 공식이야. 자, 예각하고 둔각 삼각형이 있는데 책에 나온 얘기는 이렇게 돼 있어. 자, 일반적인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일단 높이를 계산하고 싶으면 수선을 딱 표현을 해. 우리 빨간색이 당연히 높이겠죠? H라고 한번 써볼게. 자, 그 다음에 꼭지점 이름도 한번 써볼게. 보통 나와 있는 게 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삼각형이다 보니까 내각의 크기가 몇 도인지가 보통 나와 있거든. 자, 근데 이쪽이 각 B하고 각 C가 당연히 삼각형 입장에서 내각이죠. 근데 요 각도가 주어져 있는데 책에 나와 있는 공식은 삼각형에 주어져 있는 내각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수선을 그었다. 자, 예를 들어보자. 여기가 만약에 60도야. 수선을 그었어. 그럼 요 부분이 몇 도가 돼? 30도지. 여기가 만약에 45도야. 45도가 되지. 각도를 추정할 수 있죠. 이렇게 주어져 있는 각을 이용해서 각을 추가로 계산을 한번 해줘야 돼. 그래서 요 각을 알파라고, 요 각을 그냥 Rx라고 하고 요 각을 Y라고 할게. 자, 이 각은 어떻게 했어요? 기존에 주어져 있는 삼각형의 내각을 이용해서 찾아낸 거죠. 자, 삼각형의 내각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요. 자, 그럼 x, y를 구했어. 그 다음에 보통 뭐가 주어져 있냐면 밑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거든. 자, 밑변의 길이를 A라고 그냥 한번 해볼게요. 왜? 이 각 A의 대변 관계니까 스몰 A라고 쓰면 되겠지? 자, 그럼 특징이 이거예요. 이 A가 수선 기준으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으로 쪼개져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구분을 짓는 거야. 이 변의 길이를 자 그냥 별표라고 할까요? 별표라고 하고 요 변의 길이를 달표라고 했을 때 저 두 개를 더한 게 A랑 길이가 당연히 같겠죠. 그래서 별표를 따로 계산하고 달표에 해당하는 변의 길이를 따로 계산해서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별표의 길이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직각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졌지? 그랬을 때 우리 처음에 공부했던 활용 단원에서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사인, 코사인, 탄젠트인 삼각비로 나타내는 거 훈련을 지금 했단 말이야. 그 내용 계속 나오는 거야 지금 앞으로. 내가 그것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거 빨리빨리 되는 연습을 해야 된다 했잖아. 이유가 뒤에서 많이 써먹으니까 자연자재로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 자, 근데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여기 기존에 있는 각을 이용해서 노란색 XY를 찾았다고 했죠. 이 찾은 각을 이용해서 별표를 찾는데 약간의 좀 차이점이 있어. 그냥 사실 문제에 이게 주어져 있는데 별표하고 달표가 각각 얼마의 길이를 가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 그럼 모르는 변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심지어 이 챕터의 핵심은 높이를 계산하시오예요. 근데 높이도 당연히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겠지? 이거 다 몰라. 근데 책에 서술되어 있는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식을 세우는 과정에서 식 세울 때 높이 h를 찾고 싶은 거잖아. 근데 높이 h를 아는 변이라고 생각하고 관계식을 만들게 돼 있어. 무슨 얘기일까요? 해볼게요. 자, h 빨간 거 아는 거야 지금. 아는 거. 그럼 내가 그때 나눌래 곱할래에 대한 규진이 모르는 변의 위치가 분자야 분모야를 계속 얘기했잖아. 맞죠? 그러면 이쪽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h가 아는 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별표를 모르는 변이라고 생각하고 식을 세우겠다는 생각. 이 각도 입장, 노란색 x 입장에서 봤을 때 아는 변과 모르는 변의 위치 관계는 탄젠트지. 알겠니? 그래서 별표를 어떻게 계산하겠다? 아는 변 h에다가 탄젠트를 소환하겠다. 자, 근데 곱할래 나눌래는 어디에 위치? 모르는 변의 위치였죠? 분모분의 분자죠. 분자를 모르는 거지. h 아는 변이라고 가정하라 그랬어. 그래서 모르는 변이 분자에 있으니까 곱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저번에 한번 말로만 하고 넘어갔는데 나누는 것보다 곱하는 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해보면. 자, 뒤에서 해보면 다 곱하는 것밖에 없어요, 대부분. 그 다음에 달표도 계산해볼게. 이쪽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 y가 있어. y 입장에서 아는 변과 모르는 변이죠. 그러면 똑같이 탄젠트지. 자, 한꺼번에 할까요?
분모분의 분자인데 분자모르네? 그럼 곱할래 나눌래? 곱할래. 그래서 h 곱하기 탄젠트 y라고 하겠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우린 압니다. 별표하고 달표하고 더한 게 뭐다? a가 된다라는 걸 알죠?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겠지. 자, 따라서 관계식이 식을 하나 쓰게 되면은 a가 얘 더하기 얘인데 h가 공통인수라서 볼게요. 이렇게 되죠? 야, 근데 원래 내가 알고 싶었던 거 뭐였어? a는 아는 거죠. h 구하고 싶었던 거. 그래서 이걸 h 기준으로 정리만 해주면 그냥 공식이 하나가 만들어져. 자, 그다음에 a. 그러면 이게 공식화되는 이유가 뭔지만 확인해보자. a 문제 주어져 있어요. 밑변. x랑 y는 뭐라고 했어? 삼각형에 주어진 내각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러면 탄젠트 x랑 탄젠트 y 계산 가능해. 그럼 이거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삼각형의 높이를 이렇게 공식화하는 게 가능한데 배울 필요 없다고. 만들어지는 과정만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 실제로 문제 풀 때 나 이 공식 한 번도 안 쓸 겁니다. 그냥 뭐 빈칸 채우기 문제 같은 거 하면은 이거 유도하는 게 몇 번 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만 좀 필요한 거고 그냥 아 저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고 넘어가. 학교 시험에서는 썼는데 그것도 얘기할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이거 내가 제목을 안 썼다. 예각삼각형. 학교 시험에 교과서에도 보면 이게 나와 있는데 학교 시험에서 애들이 뒤통수 쳤던 문제가 하나가 있어. 이 공식 애들이 내신 대비하면 나도 외우라고 시키긴 하거든 얘들아. 아직은 니네 외울 필요 없어. 근데 이거를 내가 외우지 말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전혀 없고 이따가 해볼 거야. 아 이거 굳이 몰라도 되네라는 걸 니네도 바로 느끼고. 근데 애들이 공부를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한 번에 계산하는 거. 이거 계산하기가 싫은 거지 얘들 입장에서. 이거 계산하기.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답만 빨리 내고 싶은 연습을 좀 얍삽하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공식만 암기해서 시험장 들어간 애가 의외로 많았단 말이야. 학원에서 그러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런 애들을 뒤통수 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이게 아마 우리 반에 비산중이 없지? 없지? 재작년인가 비산중에 나왔는데 다 틀렸어. 다 틀렸어. 맞은 사람이죠. 내한테 있던 비산중은 다 틀렸고 학교에 어떤지 분위기 물어보니까 맞은 애가 많이 없다. 자, 왜 그런지 봐라. 그걸 못한 지금 내가 써준 문제를 못한 이유는 교과서적인 증명 방식이 안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애들이 이것만 외웠지 이거 증명하는 걸 한 번도 안 써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공부 스타일로 공부를 한 거죠. 맞을 자격이 없는 거야 그런 애들. 자, 뭐 어떻게 나왔냐면 그림이 똑같은데 어떻게 나왔었냐면 실제 기출 문제 얘들아. 예각삼각형이고요. 높이 계산을 했어. 비교해봐. 교과서는 여기 있는 노란색 각을 찾아서 변의 길이를 나타낸 다음에 변계식 만든 거잖아. 그러면 질문. 기존에 있던 삼각형의 내각은 사용하지 않았죠. 공식에 나오나? 없지. x, y를 계산하게 써있잖아. 근데 학교 시험이 삼각형의 내각을 이용해서 높이를 표현해보라고 문제가 나왔어. 그러니까 증명 문제였어 사실. 근데 이거 해봤던 친구는 맞았어. 해봤던 친구. 근데 안 해봤던 애들은 어이 뭐야 그냥 공식만 외워서 풀면 끝이잖아. 보기에 공식 그 개가식이었거든요. 보기에 이거 있는지 찾아봤는데 이거 안 나와 있어요. 당연히 안 나오죠. 왜? 이 공식은 요거 갖다가 계산합니다. 근데 책에 그 학교 시험 문제는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일 때 요각을 스몰 A, 요각을 스몰 B, 요각을 스몰 C라고 해놓고 BC를 이용해서 높이를 계산해봐 라고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할 수 있어. 잘 봐. 과정은 똑같아.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마찬가지로 A라고 한번 해보자. 얘랑 다른 형태가 만들어져요. 자 똑같이 별표랑 발표를 쪼개. 이건 똑같지? 근데 그 학교 시험 문제는 이각하고 이각 써서 표현해보라고 합니다. 그럼 해보자. 얘가 H죠. 아까 설명할 때 H는 계산할 때는 아는 변이라고 생각하고 식을 세웠지. 과정만 이해하라고. 그러면 H랑 별표부터 보면 각 B 입장에서 요분의 얘는 탄젠트지. 그럼 써봐. 별표를 계산하고 싶어. 아는 변 H에다가 탄젠트 B를 쓰면 되겠네. 자, 이 각 기준으로 서술하고 있는 거야. 생각? 곱할래 나눌래? 나눠야 되죠? 곱하기가 아니지? 예. 여기서부터 뭐 애들 꼬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해봤단 말이야. 나누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발표도 똑같아. 똑같이 탄젠트 되는 거 알겠죠?
자, 각 C 입장에서 봤을 때 탄젠트 C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는 변 H 앞에다가 쓰고, 자, 얘분의 얘인데 분모분의 분자인데 분모를 모르잖아. 맞나? 그러니까 얘도 분모를 모르니까 얘도 나누기. 물론 두 개 더한 게 뭐랑 같아요? A랑 같겠죠. 이해됐니? 자, 써볼게. A가 얘 더하기 얘잖아. 그럼 H로 묶이지. H로 묶여. 근데 이게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잖아.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탄젠트 B분의 1이겠죠? 곱하기로 바꾸면 두 개 더한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니네 나중에 공부 똑바로 해야 돼. 학교 시험 문제 그렇게 만만치가 않단 말이야. 이렇게 규정도 친다고. 근데 이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냐? 공부 꼼꼼히 했던 친구들은 틀 수가 없는 문제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지금 분수죠, 두 개가. 보통 밥 쓸 때는 분수 구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통분되어 있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그때 시험 문제 답은 이 상태에서 미안. 내가 찾는 게 지금 A가 아니라 H지. 자, 이거 통분을 일단 해. 이해만 하세요. 그럼 분모가 탄젠트 B 곱하기 탄젠트 C 분의, 자,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 맞죠? 탄젠트 얘들아,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숫자다 얘들아. 문자라고 어려워할 필요 없어. 숫자예요, 숫자. 자, 따라서 어떻게 되려면 탄젠트 C 더하기 탄젠트 B인데 그냥 뭐 순서 바꿔도 상관이 없지. 이해되니? 내가 알고 싶은 거는 H잖아. 원래는 H 알고 싶었던 거. 그래서 얘를 H는 하고 정리를 해. 그럼 이거 넘어가니까 역수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H는 하고 정리하면 얘가 분모로 내려가겠죠? 얘가 분자로 올라가겠죠? 자, 뭐 안 썼어? A가 있잖아. A는 어디 있어야 돼? 분자에 있어야 되지? 그래서 A 곱하기 이렇게 나왔어. 이게 보기 5번인가 있었어 당시. 근데 이거랑 비슷한 식이 하나도 안 써 있으니까 이건 문제가 잘못됐다고 뭐만 생각부터 하면서 그냥 찍어서 넘어간 거예요. 공부 제대로. 맞을 애도 있겠죠. 근데 그건 풍기고 자랑이 아니지. 여기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난 일단 이거 외워도 5% 이런 거 나오면 결과만 외우지 말고 나중에 외우겠지만 증명 과정 반드시 해보란 말이야. 내가 니네들한테 왜 노트 필기 왜 시키는 거야? 한 번만 써봐. 까먹어도 돼. 그리고 나중에. 자, 알겠죠? 이렇게 변형될 수도 있다는 거 확인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볼까요? 실제 기출 문제야.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이 문제를 풀면서 느끼고 넘어가야 되는 건 공식을 암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자, 높이 한번 계산해봐야 돼. 그러면 교과서적인 풀이 방식대로 한번 해보자. 자, 주어져 있는 각을 이용해서 위에 있는 각을 찾아냈지. 일로 와봐. 자, 각도를 여기 있는 45도, 60도를 써도 답은 나오는데요. 자, 교과서적인 풀이는 이 각을 계산해서 풀었다. 자, 그 여기가 45도고 이게 몰라 어디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네. A각이 문제야? 있어요? 어쨌든 자, 쓸 필요는 없어. 그냥 다 나중에 풀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자, 아까 어떻게 했어? 여기랑 여기를 쪼갰지. 자, 별표랑 별표를 더한 게 20이라는 걸 알아. 자, 그럼 별표부터 계산해 볼게요. 45도 기준으로 보면 자, 여기가 H잖아. 맞나요? 그러면 H 곱하기 탄젠트 45도라는 거 아까 확인했어요. 곱하기 구조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발표는 H 곱하기 탄젠트 60도가 되겠죠? 자, 이해됐어? 그러면 계산해. 여기서 탄젠트 45도 얼마야? 1이잖아. 그럼 H 됐니? 그 다음에 탄젠트 60도는 얼마야? 루트 3이잖아. 그러면 루트 3 H. 그럼 두 개 더하는 게 뭐가 돼야 돼? 2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또 해봐. 1 플러스 루트 3 H. 바로 묶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H가 자, 1 플러스 루트 3분의 20이 되니 당연히 분모의 루트 있으면 뭐 해야 돼? 유리화 해야죠. 자, 그리고 순서 바뀌어도 사실 상관없지. 자, 그러니까 그냥 바꿔왔을게. 자, 그럼 뭐 곱하면 되냐? 루트 3 마이너스 1 곱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죠. 자, 과정만 이해하세요. 지금 풀이 과정상에서 공식을 썼나? 안 썼어요. 근데 공식을 증명해 나가는 과정은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았지? 이거 절대로 외우지 마. 알았지? 자, 외우지 말라는 거 절대로 외우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그럼 분모가 어떻게 되냐? 2가 되지?
그럼 2분의 20되니까 2 날라가죠? 바로 쓸까? 그럼 10 괄호 열고 노란색이 루트 3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하면 더 돼요. 네? 진서 네. 7시 40분쯤 맞죠? 자,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풀면 답이 그냥 나온다. 자, 그 다음 둔각삼각형은 그냥 그 과정만 얘기하고 바로 넘어갈게. 자, 예각이 아무래도 더 중요해서 좀 많이 얘기를 했어요. 자, 둔각삼각형은 어떻게 될까? 방금 한 거랑 과정이 비슷해. 자, 둔각삼각형 이렇게 나와 있거든. 자, 둔각삼각형의 높이를 찾으려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둔각삼각형의 높이는 이렇게 보조선이 많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쵸? 자, 그때 어디가 높이야? 요만큼이 높이. 그 다음에 각도가 마찬가지로 삼각형의 내각이 주어져 있어. 요각하고 요각이 책에 당연히 주어져 있어. 그럼 찾을 수 있는 게 과정을 해봐라. 전체가 직각삼각형이지. 그럼 이 각이 만약에 45도면 요 각이 45도인 거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요 각의 크기를 x라고 계산을 할 수 있어. 아까랑 똑같다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120도야. 예를 들어서. 그럼 어디를 찾을 수 있냐면 여기가 60도지. 잘 봐라. 여기가 60도면 요것도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럼 여기가 60도면 요만큼도 계산할 수 있죠. 몇 도예요? 30도 찾을 수 있죠. 이해됐니? 그래서 요 각을 이용해서 x를 찾고 요 각을 이용해서 요만큼을 이렇게 찾아. 전체로 보여드리는 전체로 계산했잖아. x 찾았잖아. X에서 쳐난 다음에 응. 그 전체부에서 적어라. 빼서? 네. 뭐 상관없어요. 어쨌든. 자, 어쨌든 취지는 뭐냐면 주어져 있는 각을 마찬가지로 쓰지 않고 새롭게 계산해서 풀게 돼 있어. 얘각하고 비슷해. 자, 그럼 또 해볼게요. 변의 길이는 요만큼이 밑변의 길이 아까 a라고 주어져 있었지. 얘도 똑같이 a라고 주어져 있어. 자, 그럼 해보자. 똑같이. 노란색 x랑 노란색 y를 이용해서 할 건데 아까는요 별표랑 달표를 쪼개서 더한 게 밑변의 길이랑 똑같았지. 이번엔 차이점이 뭐냐면 요만큼이 별표라고 계산을 하고 요만큼을 달표라고 계산을 해. 그럼 이번에 더한 게 아니라 긴 거에서 짧은 거 빼서 a가 나오지. 과정만 이해하면 된다고 얘들아. 하민아 잘 봐라. 응? 그런 거야? 그래. 저는 거 아니지? 일찍 와가지고. 몇 시 왔는데? 몇 시 왔냐?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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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2시. 저희 둘 다 12시 와서 엄청 빨리 왔네? 뭐 했냐? 뭐 와서 보고 있더니 핸드폰 하고 있더니 아니 근데 잠깐 그렇대요. 얘들 둘이야? 왜 이렇게 일찍 와? 진짜 잘할 것 같아. 자, 똑바로 앉아. 나약 먹었어. 해보자. 없어기야. 그럼 마찬가지로 별표 계산해볼게요. 자, 별표는 전체 삼각형에서 보세요. x 기준으로 보는 거야. x. 잘 봐. x가 전체 삼각형의 내각이죠? 그럼 x 기준으로 자, 아까 h 아는 변처럼 취급하고 계산했죠? 그럼 아는 변분의 모르는 변이니까 또 곱하기야. 모르는 변이 분자에 있죠. 그래서 아는 변 곱하기 탄젠트 x라고 식을 쓸 수가 있어. 발표는 여기에 있는 작은 직각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거든요. 그러면 내각의 크기 y 기준으로 보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h분의 발표니까 발표가 분자에 있는 거 모르는 거지. 그래서 아는 변하고 탄젠트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 똑같이 곱해. 아까랑 식 똑같죠? 똑같대. 근데 차이점이 뭐야? 뺀 게 a가 된다. 구조가 더한 게 아니야. 자, 그럼 빼볼게. a가 어떻게 되냐면 얘 빼기 얘니까 h로 묶이면서 탄젠트 x 빼기 탄젠트 y라고 된다. 더하기에서 빼기로만 바뀌고. 따라서 h를 계산하고 싶은 게 나의 원래 목적이었죠. 자, 그러면 탄젠트 x 마이너스 탄젠트 y 분의 a 이렇게 계산하면 책에 나온 공식이 만들어지는데요. 암기할 필요 없다고. 알겠지? 변의 길이를 삼각비로 나타내는 것만 연습하면 끝이야. 그 다음부터는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이제 넓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외워야 되는 게 공식이 이제 좀 나오는데 자 여기 나오는 건 다 외워야 돼요. 근데 시계 구조는 안 어려워. 자, 왜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를 꼭 하세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공식들 다 나중에 고등학교 때 삼각비가 또 나오는데 거기서 또 계속 다루는 공식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다 알아요. 자, 여러분 삼각형의 넓이 계산하는 공식을 지금까지 몇 개를 공부했냐면 초등 과정에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공부했고요. 중학교 2학년 때 뭐 공부했냐면 삼각형의 내심 단원에 이런 공식이 있었죠. 변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내저번에 반지름이 주어져 있으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에 반지름 곱하기 세변의 길이 하는 거 공부했던 거 기억나냐? 이게 니네가 공부한 두 번째 공식이었어. 자, 이제 중학교 때 나오는 삼각형의 넓이 세 번째 공식이 여기다 만들었죠. 삼각비 단원이니까 삼각비를 써서 공식을 만드는데 좋은 건 뭐냐면 사인밖에 안 나와요. 코사인 탄젠트가 아예 안 돼요. 오케이? 자, 증명 확인을 좀 시켜줄게요. 자, 그러면 얘도 예각하고 둔각이 두 개가 있어. 근데 같은 공식이. 확인해보자. 그림도 똑같아, 아까요. 자, 보시면 자, 밑변의 길이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해요. 자, 변의 길이가 두 개가 나와있어. 자, 그리고 이거 좀 이따 보자. 자, 그리고 주어져 있는 변 사이에 끼인 각이 만약에 X가 주어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때 넓이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바로 증명합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수준은 내저번에 반지름을 알았을 때 아까 그 공식을 쓰는 거고 일반적인 시각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해가 되죠? 그러면 높이를 현재 알아볼라? 모르기 때문에 높이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 오케이? 그럼 선생님 아까 그 예각 삼각형 그 공식 대입하는 건가요? 외우기 쉽게 생겼잖아. 아까 딱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쓰는 게 아니라 과정에 이렇게 합니다. 잘 보세요. H를 주어져 있는 변 또는 각을 이용해서 삼각비 중에 하나로 표현을 해. 자, 근데 이렇게 수선을 그었더니 뭐를 쓰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냐면 직각삼각형 수선 그었을 때 그럼 삼각비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주어져 있는 각과 주어져 있는 변과 모르는 변을 딱 봤더니 이 각 입장에서 봤을 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사인 아니냐 이거 이렇게 되면 사인인데 분모분의 분자 아닌 그럼 모르는 변이 분자에 있으니까 곱해요 나는 곱해야 되죠. 자, 그래서 H를 동일한 내용인 거야. 삼각비로 표현하는데 사인을 쓰겠다. 자, 그러면 B 곱하기 이거는 사인 X 되는 거 이해됐어? 근데 니네가 알고 있는 넓이 공식은 원래 어떻게 만들어져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맞죠? 근데 삼각비 단원에서 높이도 변의 길인데 그거를 삼각비로 표현했단 말이야. 그럼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대입할 거야. 오케이? 그럼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2분의 1 A 곱하기 B 사인 X 이렇게 만들어지지. 요게 B 자리잖아. 요게 B랜다. 요게 H 자리잖아. 대입한 거야 그냥. 그래서 어떤 공식이 만들어지냐면 삼각형을 봤을 때 두 변하고 끼인 각이 주어져 있으면 이 공식으로 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2분의 1 주어진 변 곱하기 사인 끼인 각 이렇게 외우면 돼. 자, 무조건 사인밖에 안 돼. 넓이는 사인밖에 안 돼. 자, 적용하는 건 쉬워요. 근데 왜 이 공식이 만들어졌는지 집에서 한 번만 좀 써봐. 알았죠? 삼각형의 변의 길이, 물론 높이도 길이 일종이기 때문에 길이를 삼각비를 표현해서 공식 하나를 만든 거다. 자, 알겠니? 그러면 분각은 어떻게 되냐면 식은 좀 다르게 생겼는데 야, 내가 빨간색으로 쓴 건 외우라고 빨간색으로 쓴 거다. 분각은 얘도 뭐 기본적인 그림의 구조는 똑같아. 자, 아까 높이 설명했을 때 그 그림이에요. 자, 보세요.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높이가 마찬가지로 여기가 H가 되는 거야. 자, 물론 이따 설명할 때 쓸 건데 자, 둔각이라는 얘기는 왜 하필 둔각 삼각형 얘기를 써들었냐면 둔각 삼각형은 내각의 크기가 하나가 90도 넘어가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둔각의 크기가 여기가 주어져 있어. 그 다음에 아는 변의 길이가 자, 여기가 B고 여기가 A야. 자, 오늘 순서 바꿀까? 여기를 B라고 할까? 또 상관은 없거든? 그럼 아까랑 똑같아. 이 그림에서 H를 주어져 있는 변과 각을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 잘 봐라. 얘는 지금 예각이죠? 예각이죠? 우리 중학교 때 삼각비는요 외우고 있는 게 최대 90도까지밖에 몰라. 90도 넘어가는 거는 직각삼각형에서 존재할 수 없지 사실은. 그래서 중학교 버전에서는 90도까지만 우리가 삼각비 표에도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90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삼각비를 써 못 써?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계산 과정이 하나 추가돼요. 이 각을 대신해. 왜? 전체가 평각이고 얘가 둔각이면 노란색 표시한 건 당연히 예각이겠지.
예각은 중학교 범위라서 삼각비를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니? 자, 그럼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냐? 180도에서 x를 빼면 되겠지. 이게 무슨 각이야? 예각이라서 삼각비를 쓰는 게 가능하다고. 자, 그럼 똑같아. 둔각삼각형도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잖아. 그럼 얘처럼 높이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하나로 나타내보자. 근데 내가 지금 계산한 노란색 각을 이용하면 잘 보세요. 요렇게 보조선 그은 것 때문에 여기에 작은 직각삼각형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요 직각삼각형에서 봤을 때 H를 계산하고 싶으면 B하고 노란색 아는 거잖아. 그러면 각 기준으로 아는 변분의 모르는 변 했던 게 얘도 사인 구조죠. 이렇게 되는 게 사인이죠. 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높이가 B 곱하기 사인 노란색 각. 그래서 여기에다가 180 마이너스 x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얘는 무슨 각이야? 얘각이야. 얘가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똑같이 높이를 곱하면 되는데 이 h 자리에다가 이거를 대입을 똑같이 한단 말이야. 계산하는 과정이 똑같아요. 예각이나 둔각이나. 차이점은 뭐밖에 없어? 둔각은 못 써먹으니까 예각으로 바꿔서 계산한 거 하나밖에 차이가 없어. 자, 그래서 대입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AB 사인 x가 아니라 180도 마이너스 x라고 계산을 하면 둔각삼각형 공식이 만들어져요. 자, 식은 쉬워요. 얘도 똑같아. 2분의 1 주어진 변 곱하기 사인 x가 아니라 둔각은 안 되잖아. 180 마이너스 x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왜 이걸 썼는지를 이해해야 된다. x가 둔각일 때는 계산을 못하니까 180도에서 빼서 예각으로 바꿔서 계산을 한 겁니다. 자, 알겠죠? 공식 적용하는 건 이따가 문제 풀면서 할 거고, 자, 사각형의 넓이만 좀 얘기하면 되겠다. 보세요. 자, 방금 두 개 공식 설명해줬죠? 사각형의 넓이 공식도 여기서 만들어져. 삼각형은 쪼개서 하는 네, 맞아요. 쉬워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게 평행사변형하고 그냥 사각형이 나와 있어. 자, 얘도 과정을 이해하고 공식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얘들아,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도형 얘기할 때 정말 도형 자체가 중요하다고, 중학교 2학년 도형이 너무너무 중요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뒤에 공부할 때 도형에서 중학교 2학년 내용이 계속 나와.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잘 봐봐. 평행사변할 때 공부한 것 중에 몇 가지만 한번 끄집어내보자. 자, 변의 길이가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주어져 있어. B인 각이 만약에 X가 주어져 있어. 그때 이 녀석의 넓이를 계산하고 싶어. 그럼 과정이 이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평행사변형은 대각선 그으면 넓이가 어떻게 돼? 반으로 쪼개지죠. 왜? 두 개 합동이죠. 기억나지? 이 정도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삼각형만 놓고 보면 얘랑 그림이 똑같지. A, B, B인 각 X. 위에 손바닥으로 가리면 똑같이 적어버립니다. 그래서 요 넓이만 계산할 때 공식이 2분의 1 주어진 변 곱하기 주어진 변 곱하기 사인 B인 거 이거였단 말이야. 방금 한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게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1을 하면 얘네가 뭐여야 되는지 식이 뭐가 만들어지냐면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B인 각이라고 평행사변형에서 쓸 수 있는 공식이 만들어져요. 자, 얘는 왜 2분의 1이고 얘는 왜 2분의 1이 없는지를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왜? 똑같은 거 두 개 있으니까 2를 곱해서 날라간 거예요. 자,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 그림이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설명할 가치가 없어. 저가 책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그냥 이건 그림의 구조상 이거 예각이죠. 예각이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여기가 주어져 있으면 계산 어떻게 하지? 얘는 그림의 구조상 보니까 얘는 둔각이죠. 반대쪽 각을 계산하면 되지. 쉽게 생각하면 돼.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이렇게 쪼개도 얘랑 얘랑 넓이 똑같지? 맞니? 똑같아. 그 다음에 여기가 A고 저쪽 그림에서 여기가 B라고 돼 있으면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똑같지 않나요? 맞죠? 그럼 여기가 B가 되겠지? 그러면 나는 얘를 둔각삼각형 공식을 쓸 거야. 왜? 둔각삼각형이잖아요. 그럼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AB 사인 둔각일 때는 빼라 그랬지? 180도에서 빼라 그랬지? 그래서 180도 마이너스 y를 쓰면 되는데 똑같은 게 몇 개 있어요? 두 개가 있으니까 앞에다가 2를 곱하면 그때 평행사변형 넓이 공식이 되는 건데 과정은 이해하시고 근데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없는 게 여기가 120도라고 쳐보자. 그럼 여기 몇 도야? 60도인 거 계산할 수 있지. 그러면 이건 굳이 안 써도 되는 거야. 둔각이 주어져 있으면 얘각을 찾아서 공식에다가 여기다가 대입해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그렇게 이렇게 푸는 애들이 있어서 얘기만 해준 거야. 주어져 있는 각을 그대로 둔각삼각형 공식에다가 집어넣어도 되기는 해. 자, 이렇게 약분되잖아. 자, 근데 굳이 쓰지 마시고 여기가 각도가 주어져 있으면 화민이가 말한 대로 요각을 찾아가지고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그냥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됐죠? 마지막 보세요. 자, 이해하는 과정상에서 봤을 때, 자, 선생님은 이 그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공식만 외우는 애들이 헷갈려하는 공식이야. 왜 그런지 써줄게. 잘 봐. 일반 사각형. 이거랑 일반 사각형이면 평행사변형도 아니고 사다리꼴도 아닌가요? 그냥 그렸어. 오케이? 자, 좀 크게 그릴까? 자, 책에 친절하게 나와 있는데요. 잘 보세요. 일반 사각형을 대각선의 길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걸 이렇게 했어요.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져 있어. 자, 대각선의 길이 두 개를 알아요. 그 다음에 끼인 각도 알아요. 자, 이거 도형적인 얘기가 좀 나오니까 잘 들어. 여기가 있어요. 한준아, 좀 서있자. 졸리면. 네. 잠깐 서있어. 누워서 먹을 의미가 있니? 잠깐만 서있어. 너무 졸리면. 마스크를 쓰고 있을게요. 자, 일반적인 사각형은 넓이 공식이 없어요. 아직 우리가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걸 쓸 수 있게끔 그림을 좀 조정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노란색하고 평행하면서 잘 봐. 요쪽 꼭지점을 지나는 평행선을 하나 그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나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꼭지점을 지나면서 마찬가지로 얘랑 평행한 선을 하나 그려.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 다음에 파란색하고 평행하면서 요점을 지나는 평행선을 하나 그려. 그 다음에 요거 지나는 평행선을 마찬가지로 하나를 그려. 그럼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하나가 나온 거죠. 자, 내가 지금 그은 사각형은 정체가 뭐예요? 평행사변형이죠. 왜? 노란색끼리 평행하잖아. 파란색 길이도 평행하잖아. 아, 그럼 전체 넓이 평행사변형이야. 그러면 앞에서 공부했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공식이 있어요. 이거지. 그러면 전체 넓이를 계산할 수 있다. 잘 볼래? 자, 대각선의 길이 노란색을 A라고 하고 파란색을 B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A가 되겠죠. 됐나요? 변의 길이가 똑같겠죠. 그대로 내려온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이렇게 평행하게. 자, 그리고 왜 길이가 궁극적으로 갔는지,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 X를 보시면 이 X를 이용해서 전체 평행사변형의 내각 중에 하나도 계산할 수 있어. 잘 들어라. 노란색끼리 평행하고 파란색끼리 평행하다고 했지. 이 생각? 얘는 정체가 뭐야? 평사지. 파란색, 파란색, 노란색, 노란색 평행하잖아.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은 각도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가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똑같죠? 근데 그거를 몰라도 일단 여기 있는 X가 요거랑 막복지각으로 똑같아. 그 다음에 빗금치가 너네들이 지금 평사라며. 그러면 여기 있는 X와 대각관계에 있는 여기도 똑같이 몇 도가 돼야 돼? X가 돼야 되겠지. 그럼 뭐를 찾았냐면 전체 평행사변형 입장에서 내각을 하나 구한 거야. 그리고 니네가 지금 방금 전체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넓이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B인각이라고 아까 써줬지. 근데 내가 원하는 넓이는 전체가 아니죠. 안에 있는 사각형만 알고 싶은 거죠. 자, 또 다른 질문. 평행사변형의 넓이에 관한 특징은 지금 빗금진 거 평행사변형인데 사각형의 변의 길이 하나가 무슨 역할을 해버려? 대각선이 돼버렸죠? 대각선 그으면 넓이가 반으로 쪼개지는 건 아니잖아. 그럼 표시해보자. 요 넓이랑 요 넓이랑 어떤 거야? 똑같겠지. 그럼 동일한 과정에 의해서 얘도 평사야. 그럼 요렇게 넓이가 똑같고 요렇게 넓이가 똑같고 요렇게도 넓이가 똑같다고. 그럼 알 수 있는 결론이 뭐예요? 전체 넓이의 절반이 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관계 알겠니? 절반이겠지. 따라서 앞에다가 2분의 1을 써주면 돼. 근데 이 2분의 1이 왜 됐는지를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일단 넓이 공식은 증명해줬어. 얘가 무슨 넓이 공식이야? 대각선의 길이랑 T인각을 알면 이 공식 쓰면은 넓이가 나오는데. 자, 근데 애들이 결과만 외우면 왜 헷갈려 하겠냐? 이 식 어디서 봤어? 예각삼각형 넓이 공식이었어. 똑같죠? 문자 하나 안 틀리고? 그러니까 헷갈려 한단 말이야. 얘랑 얘도 헷갈려. 얘는 2분의 1이 왜 없었고 얘는 왜 2분의 1이 생겼는지 구분하고 외워야 된다고. 알겠어요? 결과만 외우면 당연히 모르지 왜 했는지. 그런 공부는 없는 거야. 하나는 좀 알고 있어야 돼. 나중에 생각하면 필요해. 알고 있어야 돼. 사실 나중이지. 나중에 시험 볼 거야. 자, 알겠죠? 왜 얘는 2분의 1이 생겼고 얘는 왜 없어졌는지 꼭 이해합시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거 하나가 더 있는데, 자, 이거는 그냥 문제 하나만 이해하고 끝낼게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 공식은 일반 사각형인데 대각선의 길이 알아야지 쓸 수 있다고 한 거죠. 근데 대각선이 아니라 다른 조건이 있을 때 풀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냐면 내각이 주어져 있어요. 일반 사각형에 내각과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얘는 기본 풀이 방식이 어떠냐면 쪼개서 구하게 돼 있어요. 쉬워요. 겁나 쉬워요. 보십시오. 넓이 계산. 대각선 없죠? 그럼 저거 못 써. 그때 어떻게 하냐면 쪼개는데, 자, 어떻게 쪼개는 게 좋냐면 각도 기준으로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서 두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 그럼 뭐가 좋냐면 얘는 예각삼각형 구조거든. 그래서 공식이 아까 뭐였죠? 2분의 1 AB 사인 T인각이었지. 주어진 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 T인각이 필요해. 그래서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 60도 하면 다 언덕이다. 그 다음에 이제는 120도가 있으니까 얘는 분각이죠. 그러면 공식이 뭐였어? 2분의 1 곱하기 주어진 면 사인 T인각이 아니라 사인 180 마이너스였죠. 자, 따라서 2루트 7을 두 번 곱하고 사인 180 마이너스 120도라고 쓰면 돼. 100면 60도가 되지. 자, 그럼 대입해서 다 아는 거잖아. 사인 60도 2분의 루트이고 얘도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얘도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은 답이 나온단 말이야. 자, 알겠죠? 그래서 대각선이 없을 땐 일반적으로 보조선 그어서 각각 나눠서 보여야 된다.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27 루트 3이다.